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볼 텐데요. 주가가 또 오르고 내리고의 반복이죠. 어떤 커다란 추세를 만들기 전에 저희는 이 추세가 만들어질 때 이유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유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관찰해야 되는 그런 변수들이 무엇인지 이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확정 발행가의 공시를 이제 남겨두고 있죠. 그런데 그 확정 발행가의 공시 나오게 됐을 때 이 청약률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확정 발행가액, 다시 말해서 유증에 참여하는 최종적인 확정되는 가격,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내가 사갈 때 그 가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9,8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이게 참여할 메리트가 있을까요? 청약률이 저조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약률이 저조하다라는 것은 이수페타시스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 실권주 일반 공모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수페타시스도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긴밀하게 이 회사의 언론 홍보 자료나 발표해야 될 때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가격이 10,000원인데 확정 발행가의 공시가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6,000원에 나왔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요, 시장에서 이 가격이 조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주주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때 공시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무슨 생각 들까요? 시장 가격이 10,000원인데 새롭게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가는 그 가격이 6,000원이네. 그러면은 이거 상장되면은 시장에서 바로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할 수도 있겠다. 내가 먼저 팔아야지. 이러한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만 보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 게다가 또 요새 같아서는 시장도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 것도 많은데다가 추가적으로 유증 이슈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증 이슈에 플러스 이 무상증자의 가능성도 제가 열어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쌓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무상증자를 실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주가치 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이수페타시스 측에서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열어둘 수 있는 그러한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저 벤자민이 직접 운영하고 여러분들께 투자 아이디어 공유드리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 저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급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강조드렸던 거, 이 금융투자에서 이 매수매도 나오는 거 기관 자금으로 잡힙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다 기관 개로 잡힙니다. 개, 합계죠. 이렇게 해서 합계가 돼서 기관으로 잡히는 거고, 이 안에서의 또 세부적인 매매 주체 봐야 되는데, 금융투자로 매수매도 나오는 거, 이거 ETF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소페타시스가 속해 있는 그 ETF가 신규로 설정되거나 이 자금이 유입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매되거나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따라서 이 금융투자는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물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 물량, 이거 제가 ETF 쪽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금이 만약에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면은 이거 ETF 자금 쪽 빠져나가는 돈,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대량으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프로그램 주체로 잡힌다. 그래서 매매 주체에서는 금융투자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투신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사모펀드도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보기는 하는데, 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는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보험료 받아가지고 대체적으로 안전자산에 운용을 하지만은요, 일부 자산은 위험자산에도 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이 보험사 자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요, 너무 큰 변동 없이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큰 변동 없이 이렇게 보험사 자금으로 잡히는 거는 조금 오래 가져가는 경향이 좀 있더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거 리밸런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 쪽, 뭐 사모펀드, 투신, 보험 쪽, 그리고 은행 쪽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수급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공시 먼저 좀 보실게요. 이 내용 제가 다 설명드릴 건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요약한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강조를 계속 드리는 게 어떤 종목에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그런 이유들을 찾는 데 있어서 공시를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서 투자 위험 요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 이 부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위험 중에서 첫 번째, 시장 경쟁 심화 가능성. 당연히 모든 기업에 속하게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보다 더 높은 기술적인 장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이 생산 시설을 갖추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에 있어서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이 B라는 기업으로 옮겨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던 그 기업의 경쟁사 정도는 저희가 꼭 기억을 해두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영상에서도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유상증자 싫고 이것저것 다 싫다라고 하면 대덕전자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만 기업 그리고 여러 회사들 글로벌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체크를 해서 봐야 되겠지만은 이 외국인 자금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란 시장을 그냥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 글로벌 펀드 들어오는 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같은 업종의 기업들 경쟁사로 두고 투자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국내 쪽은 아니지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경쟁사들을 다 피어 그룹으로 놓고 이렇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이수페타시스가 하게 되는 멀티레이어 보드 이 시장은 고부가 가치 사업인데 경쟁사들이 이런 멀티레이어 보드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경쟁 심화 우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 경쟁자가 생기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 진입 장벽을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수페타시스를 이 인쇄 회로기판 영역, 이 PCB 이쪽 영역에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저부가가치보다는 고부가가치 영역에서는 경쟁력을 지금 아직 가지고는 있다. 그런데 업계 동향이나 경쟁사들은 저희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미중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요, 공시 속에 나와 있기는 했지만은 이수페타시스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선택을 받았던 이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되려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중국과의 이 경쟁을 놓고선 인쇄 회로기판 시장이 이 국내 이 산업에서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국 견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설립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늘려나가면서 저희가 이 AI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인쇄 회로기판을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산을 배제한다 이런 움직임이 크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되려 이수페타시스는 한국 기업에서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목을 받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주제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저희가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의 사이가 지금과 같은 사이가 아니다. 좋아지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국내 기업들 굉장히 커다란 이수페타시스도 굉장히 커다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희박하지만 저희가 열어둘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성이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중국산 인쇄 회로기판 이렇게 쓰게 됐을 때는 분명히 가격으로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 기업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하면서도 제2호 인수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치부를 드러냈던 영역이잖아요. 전방산업
IT 반도체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PCB 산업은 전방 산업, 서버, 네트워크, 반도체 이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침체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PCB 수요가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가형 말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이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고다층 PCB 여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이 만약에 이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줄여나간다라고 하면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율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의 투자 동향을 저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기업 같은 경우 이 신규 투자 계획들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페타시스도 매출과 이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에 투자하시면서 이 주가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뭐지? 라고 하는 부분들. 뭐 2차 전지로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요. 광물 가격이죠. 그래서 한창 이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 때 이때 광물 가격이 높았습니다.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있었던 그 시기 22년도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23년도까지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또 급감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 기업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메이저 팩터들은 좀 알아놔야 되는데 제가 이스페타시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분 말고 더 볼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공시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유가요. 공시 속에 굉장히 베이스적인 내용들은 다 깔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게 바로 투자 활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다층 PCB 기술 경쟁력 유지 필요.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 기업의 어떤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호 인수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발열 문제였습니다. 이 고객사들로부터 이 발열 문제 해결에 관련된 이러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기판 이 인쇄 회로기판 같은 경우는 열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되고요. 신호 손실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연중 무휴 이 가동 환경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인쇄 회로기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온이나 고습 조건에서도 그리고 장기간 작동이 가능해야 되고 전기적 특성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열성 가장 중요합니다. 내습성 그리고 뛰어난 소재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2호 인수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어떤 눈에 안 보이는 부분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굉장히 급격하게 잃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 열 관리 설계를 통해 PCB 수명과 성능을 극대화해야 되고 이러한 신뢰성이 밑받침이 되어야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수페타시스의 제품을 계속 공급받아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게 되고 게다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효과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환율 효과 잘 가져가야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매출이 수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추이도 보면서 저희가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앞으로 이스페타시스가 이것 때문에 돈 잘 벌겠네 라고 하는 주요 포인트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오늘 공시에 나오는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봐야 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정 발행가액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가 급변동하는 이런 이유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하나의 변수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은요. 이런 주제 같은 경우도 저희는 투자하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되려 이런 곳에서 투자 기회를 찾거든요. 확정 발행가액이 너무나 낮게 나와서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40% 이상 난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랬을 때는 이거 미리 좀 팔아놓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주식을 이 기업에 투자하면서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단기적인 기준을 세우는데도 이 공시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제가 간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게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공매도 재개, 여기에 따라서 이수페타 지수도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론 보도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주가가 계속 더 하락하게 되면 그 타겟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하면서 별로 원치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저희는 3월 31일 이번 달의 추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35,800원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거래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계산을 해봤더니 2차 발행가액이 27,100원 나와요. 그리고 1차 발행가액은 33,500원이었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차와 2차 중에 낮은 걸 골라서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이 어느 정도 높게 나와야 2차 발행가액도 높일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발행가액이 33,500원 나오고 2차 발행가액이 34,000원 나왔다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1차 발행가액이 선택이 돼서 확정 발행가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27,100원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1차 발행가액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경계를 좀 가지면서 저희가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또 급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사 향으로 그리고 AI의 투자 규모가 뭐 또 늘어나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진다. 그리고 그게 이스페타시스의 주요 고객사이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이게 공시 나오는 날이랑 맞물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런 상황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수익 실현하는 기회로 참아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서도 이벤트가 뭔가 맞물려서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단기적인 이슈의 이벤트 일정에 맞춘 어떤 매매 전략도 굉장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는요.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페타시스는 권리락일, 이게 2월 24일 날 제가 올려드린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는 순매도 나오는 게 확실히 잡힌다. 그래서 권리락일 날은 이렇게 이 기관 자금 중에서도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 사모펀드나 투신 쪽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때 사모펀드가 좀 많이 팔았어요. 왜냐하면은 권리락일 날 가지고 있던 주식 다 팔아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챙기거든요. 그래서 주주명부 빠질 때도 이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리락일 날 다 팔아버려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챙겨놓게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 순매수로 낙폭을 좀 줄인 모습을 좀 보였는데 추이를 좀 더 보자. 저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무상증자 재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2월 20일 날 한 가지 더 이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공유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스페타시스 신규 입장하신 분들 위해 매도한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함인 건 당연하죠. 그리고 모든 투자자가 매도를 결정하는 수익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관 자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하고 이스페타시스가 기초자산으로 포함된 여러 ETF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ETF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금융투자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11월 8일 유증 발표 이후 21,000원 저점에서 저희가 전량 매도한 시점까지 우선은 98%가량 주가가 상승한 상태였었습니다. 더 좋은 이슈와 업황이 기대되어 지금 예상보다 더 좋은 매출이 기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모를까? 당시에 주가는 밸류에이션의 부담도 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했던 부분은요. 유증 발표한 기업들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권리락일 전까지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서 주식수 확보를 위해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권리락일부터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겨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가 많다. 제가 유상증자한 기업들 굉장히 많이 이런 모니터링을 하면서 알게 됐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꼭 챙겨가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유상증자에 꼭 참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4월 9일 청약하고 신주 상장일이 5월 2일이다. 확정 발행가가 시장 가격보다 엄청 낮게 나와서 싸게 샀다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상장해서 거래될 때까지 팔지도 못하고 묶여 있는 기간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돈 묶이는 기간 동안 갑자기 어떤 악재가 발생한다? 저희 멤버십 채널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주장으로 전략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오늘 시장가 기준으로 전략 매도 의견 드립니다. 24년도 12월 3일 일부 부분 실현 제외하고 1차로 30%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월 6일이었어요. 1월 7일이 소액주주연대와의 만남이 있었던 그런 예정이 된다라고 해서 언론 보도로 나왔던 거,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거는 뭐 유상증자 철회 논의가 아니라 주주들, 소액주주들 설득의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이 되어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 1월 13일 날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정리해가지고 공유드리거든요. 그래서 1월 13일 날 다시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26,250원이었는데 이때 63.05%로 두 번째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42,800원이었었고요. 그래서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수페타시스 제가 다시 들어갈 시점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입장하시게 되면 저 벤자민이 직접적으로 매매에 대한 시점과 이유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는 그런 변수들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이 3차 진입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리진 않은 상황인데 새롭게 제가 진입에 대한 의견을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 있죠? 이 영상에 설명란이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요, 이 안에 제가 멤버십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참고해 보시면은 입장 방법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영상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차 이 사칭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나오는 방들 같은 경우는 다 사칭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멤버십 채널에 있는 방법대로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투자상담사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 그리고 펀드 투자상담사 관련 자격증 다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사 거쳐서 자문사 거쳐서 여러분들과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그리고 영상에서 만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